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이 구성됐는데요. 부평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신은호 의원이 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37명의 시의원 가운데 30표를 얻었는데요. 무신 분립을 강조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좀 더 많은 이야기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과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8대 시의회 의장으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은 제 소감보다는 정말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중책을 맡게 돼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고 정말 시민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답하겠습니다. 언제나 이 무신 분립이라는 말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이거 어떤 이유인가요? 결국은 시민이 신뢰하지 못한 의회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반기 의회가 시작하자마자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 사태가 벌어져서 참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공천정수장, 부평정수장 일일이 다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했고요. 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지금 환경부와 수질 관리를 하는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인천광역시가 TF팀을 구성해서 그 원인과 대책을 간구하고 있고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네. 책임 있게 일을 다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1년 전에는 붉은 물 사태가 있었고요. 이렇게 수돗물 사태가 재발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로서 이 시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 역할이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어쨌거나 그 시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그런 입장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적수 사태로 인해서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인천 시민들에게 또다시 똑같은 유충 사태 때문에 시민들께 부패를 드리고 걱정을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송구하다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근무하는 근무 태세가 긴장적으로 했는지 정말 소홀함이 없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후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대책반을 구성해서 반드시 규명해 낼 거고요. 또 아울러서 환경부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자원공사와 인천시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그 원인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활성탄 여과지에 대한 청소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한 네. 규명은 아직은 저희들에게 보고된 바가 없어서 현장의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집행부의 감사와 또 견제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겠다 이런 다짐의 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어요. 여당 의회마저 34석을 민주당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후반기에도 집행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시민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목표로 의정 활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의회를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굉장히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정책 파트, 예산, 그다음에 법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문가들 대폭적으로 영입할 거고요. 네. 또 그를 통해서 정말 지난 2년 동안은 우리 시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할 일을 로드맵을 만들었고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정책을 입안했다면 나머지 2년 동안은 정말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강하게 견제와 감시 기능을 통해서 시정부를 강하게 견인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그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울러서 우리 시의회 사무처를 대폭적으로 기능 보강을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신을 어쨌거나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절대다수당 인천시의회 이런 관계를 보면 시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거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저는 지금 동안 오직 시민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시민들이 눈높이를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각오로 철저히 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반드시 그렇게 실행할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도 여당이시고 또 의회마저 34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일 텐데 그야말로 지금 여대 야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이제 저희들이 원구성할 때 그동안에 없었던 그 위원장 자리도 배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주요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폭적으로 또 자리를 양보해서 그분들이 충분한 그런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잘 꾸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네.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해서 함께 협치를 통해서 또 시민이 요구하는 시정 방향으로 함께 견인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모두가 인천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해 주시겠다는 설명이셨어요. 자, 8대 인천시 의회 이제 후반기인데요. 의정활동 방향과 또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은 제가 이제 같이 목표로 설정한 것이 겸손한 의회, 무한 책임 의회, 그 다음에 품격 높고 역동성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이것은 민생 최우선 목표로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이고요. 민심을 섬기는 정말 겸손하게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펴겠다는 각오입니다.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의회 의장실은 문턱 없는 의장실로 모든 시민들께 개방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자 합니다.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과 또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8대 후반기 인천시의회가 가장 우선해서 해결해야 할 현안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이제 지금 300만 인천 대도시인데요. 약간의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만의 특성이 있는 정책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는 아이들을 정말 출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출산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보육 문제, 그 다음에 네. 교육을 시키는 교육 문제, 그 다음에 더불어서 병행해서 사람이 사는 주거 문제에 대한 원스톱 시스템의 정책 개발이 인천의 특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중요한 아젠다이고, 두 번째는 원도심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이다. 그래서 네. 원도심 균형 발전에 대한 축을 중심축으로 놓고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적 사업이 될 수 있어서 KTX 노선과 GTX B 노선 신설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우리 부평 역사를 경유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신속하고 좀 시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민감한 현안 문제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도 네. 있고요. 또 우리한테 지금 금사레 같은 부평 중심지의 80년 동안 가로막혀 있던 부평 캠프마켓 부지를 시민품으로 조속히 돌려서 품격 높은 공원으로서 시민 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야기해 주신 그 여러 가지 지역의 그 현안 가운데 원도심 곳곳이 지금 쇠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원도심 균형 발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회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우선 이제 의회에서도 사실은 원도심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항이 있긴 하지만 우선 어려운 주차 문제 해소,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앵커 시설이나 네. 인프라 시설 구축, 이를 통해서 역동성 있는 원도심의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원도심이 잠을 자는 베드타운 형태의 어떤 그런 것으로 될 것이고 노후화되어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될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평 11번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2017년도 이제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선된 그런 공모 사업인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부평구는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필두로 해서 같이 연계된 11번가 사업이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번가 사업의 주요 중심지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 부평 부원초등학교 뒤쪽 편에 보면 부평 캠프마켓 정화조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저희들이 이제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 부평 혁신센터이고요. 또 그다음에 청년 창업센터, 네. 청년 행복주택, 청년 임대상가 등을 설치해서 부평이 생동감 넘치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역점적인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차근차근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군기지 개방 그리고 관련해서 이 개발 사업에 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앞서 뭐 잠깐 이야기를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제 저희들이 2019년 연말에 부평 미군기지 반환이 확정됐고요. 네. 그 시기부터 지금 저희들이 토양암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있어서 다이옥신이란 발암 물질 1급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화를 해본 그런 사항이 한 번도 없어서 지금 이제 외국 관계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함께 환경부와 함께 지금 열 탈착 방식으로 토양을 오염을 정화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점검했을 때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청결하게 오염이 정화되는 그런 사실을 확인했고요. 네. 우리가 요구한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기준치로 이렇게 일반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네. 이게 이제 2022년 무렵에 완료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완전히 시민분으로 돌아올 것이고 우선은 남문 쪽에 있는 야구장 부지는 지금 조속히 시민들께 개방하기 위해서 조기 개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금년 9월이나 10월 무렵에 개방을 박차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올해 안에 개방을 좀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삼보급단 이전 계획은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삼보급단 이전 부분도 지금 기부대 양녀 사업으로 2025년에 마무리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절차는 지금 국방부와 우리 인천시와 또 지역의 정치권이 하나가 돼서 그 절차에 대해 착실히 이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하고자 하는 지금 17사 인근의 일신동이나 부계동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할 만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통해서 시민들의 네. 불편이 없도록 공평하고 또 평등한 그런 일로 모두가 함께 번영하고 잘 살 수 있는 부평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의장께서 생각하는 이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제도적으로 좀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우선은 사실은 이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금년으로 30년째 접어들었는데요. 네. 제도적 부분은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지방정부의 예산 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8대2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방자치 자체의 그 자력으로는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 없는 재정적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방재정권 확보에 그 최소한도로 7대3이나 4대6 정도의 어떤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분권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재정권의 조직권을 대폭적으로 이양해 줘야 된다. 그래서 네. 실제 지방정부가 조직을 개편하는데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실히 지방정부로 이양해 주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방의회의 인사독립권을 반드시 확보해서 지방정부 집행부의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지방정부를 강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고 지방정부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목표이고 또 실행해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국회에 요구되고 있는 사항인 건가요? 끊임없이 요구되고 발의도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대 국회에도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결국은 사장되는 그런 사례였고요. 네. 21대 국회에도 지금 발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지방자치법을 개정해내지 못하면 지방분권이라는 그런 구호는 결국은 허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역 정치권, 중앙 정치권이 모두가 다 힘써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진국을 보면 지방분권화가 잘 돼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를 의미하냐 그러면 가장 가까이서 시민들하고 접하고 있는 것이 지방정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지방 정부가 잘 되고 성장해야 시민들의 삶도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좀 연장성이 있는데요. 사실 많은 의장분들께서 열린 의회, 시민들과의 소통 굉장히 강조하세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던 굉장히 많은 현안들도 시민 소통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소통 방안이 있을까요? 그 우선은 저는 현장에 해답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그 의정활동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사실은 지역에서도 단 한 번도 뭐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한 적이 없고요. 자전거를 18년 동안 타면서 골목골목을 누볐고요. 네. 또 도보로 사실은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인천시에 입성해서도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직 출퇴근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고 또 경험해본 그런 일이기에 그 정말 열린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제도적 접근은 어렵고 힘든 자들의 그 감동을 드리고 행복을 드리는 그런 일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전거와 전철로 단련된 소통 설명해 주셨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요.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으나 의장님께서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게 자랐습니다. 제 아버님이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서 저희 사남매를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키웠고 정말 그 정규적인 공부도 제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하면서 공부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사회활동하면서 정말 힘들고 고달픈 그런 현장에 직접 제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삶의 어떤 그런 그것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 일했던 장소여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좀 더 저분들을 그 보호하고 또 대변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 끝에 결국은 제가 이제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그 방향으로 설정하고 정치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 국가가 취하고 있는 기본 목표가 어렵고 힘든 자들을 정말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첫 번째이고 또 지방자치 조례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도 그들을 보호하고 우선 배려하는 그런 목표에서 먼저 출발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에 가장 먼저 제가 달려가고 함께해야 될 그런 정치적 숙명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뜻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제가 마치는 시간까지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의장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가슴으로 새기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향한 오직 민생을 향한 행보로 시민 여러분께 답하고 또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시민, 정치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을 주는 정치, 시민이 행복한 정치, 그런 정치 행보를 시민 눈높이에서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랑받는 또 신뢰받는 인천시 의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8대 후반기 신은호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